안녕하세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꽤 잠잠했는데 사실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 정말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자, 이게 이번 주 최대 질문이었죠. 다들 이제 금리 인하했으니 가자 하고 기대했는데 오라?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폭발적인 상승은커녕 그냥 숨 고르기만 하는 느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시장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시장은 이미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선반영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막상 발표가 딱 나오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끝났네 하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막상 새로운 호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막 달려들기보다는 자, 이제 다음은 뭐지?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신중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두 거인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자, 여기를 보시면 두 코인의 행보가 미묘하게 갈리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요, 오르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동안 수익 본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팔아버리는 바람에 힘을 못 썼어요. 주춤했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달랐습니다. 훨씬 튼튼하게 버텨줬어요. 왜냐? 일단 네트워크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기관들의 ETF 자금이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방어막을 쳐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시장이 그냥 금리 내렸네 같은 큰 뉴스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코인 자체는 어때? 하는 개별적인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렇게 조용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잠잠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물밑에서는요, 알트코인들 사이에 정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번 주 알트코인 시장의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했는지 딱 드러나죠. 예를 들어 드리프트 프로토콜 같은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관련 코인들은 급등했고요. 솔라나도 좋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오래된 레이어 1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이더리움 경쟁자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옛날에 잘 나갔던 코인이라는 이름값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라나처럼 판테라 캐피탈이 투자했대 하는 확실한 뉴스가 있거나 드리프트 프로토콜처럼 우리 기술 이만큼 발전했어요 라고 실제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옥석 가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프로젝트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700만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리플 XRP의 활성 계정 수입니다. 기존 국제은행들이 쓰는 스위프트망이랑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실제로 리플을 쓰는 사람이 무려 70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전통 금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사례에서 본 이 전통 금융과의 연결이라는 키워드는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 자본, 즉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물결이죠. 이건 뭐랄까, 거대한 자본이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초고속 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번 주에만 봐도요. 첫째, 스위스의 UBS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진짜 돈을 토큰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둘째, 주식시장의 상징인 나스닥이 우리도 토큰 증권 거래할게요 하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상품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춰줬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이 만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RWA 토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저기 보이는 강남 빌딩이나 귀한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피자 조각처럼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그 빌딩의 한 조각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과연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의 조용한 시장은 결코 나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품은 좀 빼고 진짜 실력 있는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판이 재편되는 아주 건강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규칙을 만들고 길을 닦는 지금 우리가 알던 그 예측 불가능하고 짜릿했던 암호화폐의 와일드 웨스트, 즉 서부 개척 시대는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